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기마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3경주에서는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BK보스와 삼성블레이드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2.4배, 쌍승식 3배로 양일 통틀어서 최저배당을 이끌어냈고요. 반면에 이어진 금요일 4경주에서는 인기 3강의 경주마들이 모두 입상에 실패를 하고 인기 최하위권이었던 인디언 강자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복승식 323배, 쌍승식 807.5배로 양일 통틀어서 최고배당을 형성해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챔피언십 시리즈는 양일 상반된 경주 결과가 나왔는데요. 금요일 10경주에서는 우승 후보였던 뿌듯과 미라클 이즈가 1, 2위를 기록한 반면에 일요일 6경주에서는 우승 후보였던 돌아온 현표가 5위를 기록을 하고 생일 기쁨과 통일시대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G1 경주로 가기 위한 경주마들의 계속된 도전, 경마 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5월의 3주차로 진행되는 경마지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추천해 주실 제것마는 어떤 제것마인가요? 네, 금주 추천드리는 제것마는 19조 김영관마방의 투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이래로 3전 3승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연승을 이어왔는데 그 경주력 자체가 너무나 우수했어요. 근데 이제 4전째 특별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좀 외산마필들에게 지면서 좀 3차게 그치고 장기 휴양을 갔다가 이번에 이제 복귀전을 치르는데 특별한 질병 없이 그냥 마필 좀 컨디션 유지 차원에서 좀 장기간 휴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주 일요경마 1800 레이스 거리를 대폭 늘려 나옵니다. 이 마필이 이제 1400까지 뛰었던 마필인데 복귀전을 1800으로 길게 출전을 하는데 선행마거든요. 근데 그 출전 등록 현황을 봐도 좀 마땅히 이 투데이의 선행을 괴롭힐 만한 마필이 없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복귀전부터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투데이를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는 큰 병력 없이 4개월간의 장기 휴양에 들어갔었고요. 지난 5월 6일에 재검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행심사 내용 어땠나요? 네, 그 주행심사 내용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게이트 최상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행심사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 이제 이 4번 게이트의 투데이와 5번마 지국천왕입니다. 두 마필 다 제가 좀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지국천왕은 데뷔전에서 많은 좀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이제 이창래 입상을 못하면서 장기 휴양을 했던 마필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 출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투데이 그냥 꾹 잡고 선행마답게 좀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주행심사를 치르고 있고요. 초반 600m를 36초 9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주행심사 치고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였고 빠른 페이스 뛰었음에도 뭐 직선에서 꾹 잡고 가면서 아주 여유롭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지국천왕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송경윤 기수가 이제 외선에서 채찍까지 되면서 치고 나오는 마필이 임펜션드 마린인데 이 마필이 좀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걸음의 차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아주 여유롭게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1400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이 워낙에 좋았어요. 그래서 그보다 이제 400m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선행마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경합성 선행이냐 아니면 4코너까지 편히 갈 수 있는 선행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좀
출마 등록 현황을 봐도 상당히 편한 선행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복귀 전 거리 한동안 이제 공백이 컸고 거리까지 늘려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3연승 했을 때 그 경주력이라면 이번 1800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투데이는 데뷔 전부터도 3연승 가도를 달렸었고요. 그리고 2세 혼합 특별 경주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향후 기대치가 굉장히 컸던 경주마인데요. 이번 재검 역시도 1분 2초 4의 기록으로 가볍게 통과를 했습니다. 금주에는 21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복귀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의 경주,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금요경마 제6경주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순말은 출전하지 못하고 이제 암말들의 그러한 대결인데 이게 좀 혼합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내산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지금 14마리가 출전 등록은 해놨는데 안우성 마방의 패션데오르와 임금마마왕의 루비스테일 이 두 마리 외에는 모든 마필이 다 국내산 마필입니다. 그리고 인기도 이 국내산 마필들이 최근에 좀 성적이 좋기 때문에 국내산 마필들이 좀 강하게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양퀸, 나이트 퓨리, 쾌한탄생, 위닝길리 이렇게 네 마필이 좀 최근에 액면이 좋기 때문에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5세 마필인 레이디 챔프와 대호여 장군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강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쾌한탄생이 선행력이 워낙에 출중한 그런 마필인데 약간 좀 뛰는 스타일 자체가 그야말로 단거리형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라스트에 가서 좀 분명히 걸음이 무뎌지는데 그것을 이제 어떠한 마필이 넘어서느냐 이게 좀 관건이고요. 강한 인기를 또 끌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위닝길리 1600에서도 좋은 기량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쾌한탄생과 위닝길리가 한 인기 2강 정도. 근데 압도적인 인기 2강은 아니고요. 근소하나마 좀 더 인기를 모을 걸로 보이고 남양퀸, 나이트 퓨리, 대호여 장군, 레이디 챔프 이러한 마필들이 또 강한 도전세로 팔리면서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레이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암말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는 위닝길리와 쾌한탕생을 인기 2강으로 꼽아주셨고 그리고 도전세 마필들도 여러 두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인기 마필들 많이 팔리는 인기 마필들 자체가 그렇게 강마들이 아니에요. 띄어온 액면은 괜찮지만 그 띄어온 내용들을 보면은 확고하게 얘는 정말 이 편성은 되겠다 이러한 마필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병마 쪽에 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미국산 3세 암말인 루비스테일 요 마필이 지금 데뷔전과 직전 경주 거의 하위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인기를 끌지 못하는 그러한 마필인데 저는 좀 상당히 뛰어든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봐도 목의 혈통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 좀 탄력이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근데 직전 경주를 보면은 좀 빠른 페이스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그 장점을 못 살렸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루비스테일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상당히 좀 센 편성이었습니다. 지금 외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9번마가 불꽃놀이, 국내산 강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걸음이 부쩍 올라온 그 19조 김영관 마방의 스위치라는 마필이 이제 바닥권 추입으로 이 불꽃놀이와 스위치가 나란히 1, 2등을 차지한 그런 레이스고요. 지금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마필은 리턴 오브 더 킹 빠른 페이스였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선입견에 따라가고 있는 마필이 이제 최은경 기수의 최고 질주인데 그 전 경주에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좀 인기마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빠른 마필, 리턴 오브 더 킹, 불꽃놀이가 앞선에서 좀 페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게이트에서 이제 바로 따라갔던 마리오스의 루비스테일도 그 빠른 페이스에 좀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라스트 200 남겨놓기 전까지 한 1000m까지는 걸음을 좀 제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뛰었다. 그러니까 데뷔전 때보다는 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페이스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라스트 200에서 걸음이 많이 무뎌지면서 이제 하위권에 머물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필 주행심사 때 보면은 좀 툭툭 쳐줬을 때 직선에서 탄력이 제대로 나왔거든요. 이 경주는 좀 제대로 페이스 안배를 못하고 우선 선두권에 붙이는 그 과정에서 마필이 오버페이스 하면서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요번 그 앞말들, 그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욕심내고 앞선에 가면은 또 뒷심 부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 많고 한 중위권 정도에서 지금 이 스피드 보면 뭐 중위권 따라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한 중위권 정도에서 안배하고 가다가 한 발 쓰는 그러한 추입 작전을 펼친다면 이 정도 편성이면은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세 마필로 루비스테일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비스테일은 지금까지 데뷔 전까지 합쳐서 총 2번의 경주에서 모두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 경마 제9경주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현재 그 외산 3등급 마필, 거의 센 마필들은 거의 다 출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바람의 흔적은 최근에 그 2연승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직전에 우승했을 때는 좀 비가 오는 주로였고 좀 주로 여건상 잘 뛰었다. 그 전에 보면은 스피드는 있지만 뒷심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회성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 더 잘 뛰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좀 2연승을 갔기 때문에 이 바람의 흔적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좀 거리를 많이 늘려 나왔던 무적 원더풀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직전에 3차기지만 상당히 잘 뛴 내용이거든요. 좀 인기마로 탈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굿캐스팅이라는 마필도 워낙에 직선 탄력이 좋은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대적으로 레이팅 점수가 높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조금 불리한 여건은 있지만 굿캐스팅도 좀 강하게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의 흔적, 무적 원더풀, 굿캐스팅 요 세 마필이 인기 3강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걸음이 부쩍 올라온 당대거함, 그리고 직전에 좋은 기량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하이섹시, 그리고 직전에 의외로 직선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1400이라면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에버인 에버, 퓨어데이머스도 기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액면 좋은 마필은 이제 정상 코리아와 슈퍼블레이드, 상당히 좀 센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해서 좀 박진감이 넘칠 걸로 보이고요. 또 인기마들은 있지만 좀 기본 배당 자체는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주 추구 하나 잘 잡고 앞쪽에서 때린다면 좋은 한 수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는 워낙 강마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람의 흔적, 그리고 무적 원더풀, 그리고 굿캐스팅을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기마들이 많아서 혼전도도 높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8조 토마스 마방의 무적 원더풀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게이트 오경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더그랜드, 그 다음에 좀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지금 선행 나가고 있는 드롭 더 비트, 정상 코리아, 스피드 마크, 메이저 챔프, 상당히 강마들이 많이 출전한 그러한 레이스였고요. 지금 외곽에서 크게 무리 없이 가는 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마필이 이제 그 10번마 무적 원더풀인데, 이 무적 원더풀이 이 경주 이전에 1000m에서 그야말로 좋은 기량을 발휘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 경주를 이제 좀 저도 예상가 입장이니까 승부를 가면서
이 무조건더풀은 좀 뺐습니다. 근데 직전에 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뺀 이유가 마필이 뛰는 게 너무 힘으로 뛰어요. 근데 그 전에 1000m였는데 1400이라 힘으로 뛰다가 좀 직선에서 지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무시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직선에서 치고 나오는 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외곽에서 지금 오경기수 강한 추진했을 때 툭툭 치고 나오는데 지금 주법이나 이 모든 걸 보면은 정말로 좀 힘으로 뛰거든요. 근데 그 힘이 1400에서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거리가 좀 더 길었다면 앞에 그 더그랜드 메이저 챔프 상당히 센 마필인데 잡으러 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추임력을 보인 그런 마필입니다. 아직도 이 경주를 보시면은 이제 마필 자체가 워낙에 주법도 좀 부드럽지 못하면서 막 힘으로 막 성큼성큼 뛰는 그러한 유형의 주법인데 그러면서도 이 1400을 소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빠른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 내용을 보면 좀 오경기수가 안배 위주로 이제 거리가 1000에서 1400 늘다 보니까 좀 안배 위주로 탔거든요. 근데 이 정도 힘이라면 좀 과감하게 선두권 공략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적 원더풀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적 원더풀은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도 3위를 기록을 하면서 연승률 100%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이 쟁쟁한 마필들을 제치고 직선주로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1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회 경마 제2경주 국내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9조 김영관 마방의 세계 랭킹이 직전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또 유충열 마방의 투투킹덤 그리고 애니나이는 휴양 이전에 셌던 마필인데 지금 복귀 이후에 보면은 그 휴양 이전의 걸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센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를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승급전이긴 하지만 브라이트 스타 저희가 그때 제건말을 찾아라 해서 이 마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데뷔전 우승을 했는데 그 내용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스타도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제도약의 반석은 좀 경주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약간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선두권에서 어떠한 전개를 펼치느냐가 좀 관건인 그런 마필인데 경주력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복병마를 본다면은 마인이나 막강질주 둘 다 마체가 작은 앞말인데 직선에서의 걸음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이 좀 복병마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인기는 이제 세계 랭킹 그리고 브라이트 스타 이 두 마필이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세계 랭킹과 그리고 브라이트 스타를 인기 2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도전세 마필들이 많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인기 마필보다는 좀 도전세 마필 한두 추천을 드리겠는데 김병학 마방의 마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천은 안 드렸지만 그 출마 등록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마인이란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체가 작은 앞말이에요. 400kg대 초반에 조그만한 앞말인데 이 마필이 이제 지금 휴양한 뒤에 서서히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고요. 근데 휴양 이전에 새로운 스텔스라는 아주 강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상 경주에 나갔던 마필인데 그 마필한테 한번 강하게 덤빈 적이 있어요. 근데 1400에서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그 새로운 스텔스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워낙에 마체가 작다 보니까 초반에 무리한 때문에 직선에서는 이제 많이 짖긴 했는데 그 버티는 힘이 조그만 앞말치고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스피드가 있고요. 직전 경주 내용 보면서 좀 이번 경주는 조금 작전을 달리한다면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게이트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경주 보면은 이제 30조 울줄리 마방의 환상의 질주 그리고 양기성 마방의 담양태양 이 두 마필이 인기 양강으로 팔리면서 두 마필이 그냥 앞선에서 굳히면서
쉽게 1, 2등을 한 그런 레이스에서 마인이 좀 치고 올라왔지만 좀 탄력 부족을 보이면서 코 차이로 3착을 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후미에서 이제 중위권으로 몰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그 탄력 자체가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마치도 조그맣고요. 그래서 탄력의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보면은 상당히 빠른 페이스에서 그 버티는 힘은 좀 강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빠른 페이스 합류하는 그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도윤 기수가 중후미에 있다가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요번에 좀 빠른 마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좀 더 밀어낸다면 선두권 선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직선에서 충분히 한번 버텨볼 수 있고요. 자, 이 경주에서도 물론 그 코차이 4착이긴 하지만 직선 걸음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마체가 작은 앞말이다 보니까 매번 좀 인기도에서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레이스에서 좀 빠르게 선두권 선위까지만 붙인다면 직선에서 끈끈하게 버티면서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세 마필로 이 마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은 최근 부진한 성적에서 벗어나서 최근 두 경주 모두 4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은 체구지만 빠른 페이스와 버티는 힘으로 이번 경주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21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호 경마 제6경주 1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출전한다면 제가 워낙에 세게 보는 마필이 이제 매치파워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이 추천드리는 마필이 매치파워인데 지금 조교 현황을 보니까 조교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매치파워는 출전을 안 하고요. 네. 직전에 이제 컨디션 회복되면서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해낸 마필이 토암산입니다. 상위군까지 상당히 빠르게 선행으로 올라왔던 마필인데 이제 1등급에서 잠깐 주춤하다가 직전에 재기량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해낸 마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한 편성에서 뛰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모닝대로도 뭐 이 정도 일반 편성이라면 좀 강하게 팔릴 수 있고요. 3세마인 아임유어 파더 이렇게 세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좀 요즘 좀 기복을 보이긴 하는데 제타바이트도 워낙에 기본이 센 마필이거든요. 제타바이트도 좀 세게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1400에 약간 좀 특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빙고라지오 그리고 테리어테일도 최근에 좀 액면은 안 좋지만 뭐 기본기 짱짱한 마필이고요. 또 김영관 마방의 슈퍼처린도 좀 도전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임유어 파더, 제타바이트, 토암산, 모닝대로 요 네 마필이 인기 4강을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인기 4강과 그리고 도전세 마필들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11조 밀러마방의 아임유어 파더입니다. 근데 워낙에 센 말이라 좀 의심은 덜할 걸로는 보이는데 의심을 한다면 그 의심은 좀 버려도 되는 그러한 경주력을 직전 경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임유어 파더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게이트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가 그 아임유어 파더가 승승장구하다가 장기 휴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귀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체중에서 25kg나 마필 체중이 증가된 상태에서 뛰었습니다. 저도 이 체중 변화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좀 의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을 축으로 안 가고 저는 이제 이때 3착을 했던 원더풀 투데이 선행 1순을 노리고 그걸 축으로 가면서 아임유어 파더로 이제 주력을 갈 정도로 좀 체중, 공백이 큰데 체중이 너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래 데뷔 초에도 스타트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중속이 워낙에 좋고 무엇보다도 힘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이제 4코너 접어들면서 마리오스 기수가 좀 강하게 밀면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는데 뭐 직선에서는 뭐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면서 반지의 제왕이 전력을 회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선행 갔던 원더풀 투데이를 라스트에 잡아채냈거든요. 근데 반지의 제왕도 좀 직선 선임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센 마필인데 근데
뭐 직선에서 넘어가는 걸음 자체, 걸음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I'm Your Father는 뭐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뛰어온 경주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백에 체중이 엄청 증가가 됐음에도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뭐 1등급 레이스긴 하지만 이 정도의 경주력 다시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저는 이 I'm Your Father가 지금 그 미국산 3세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저번에 부산 일부배 아주 큰 대상 경주에서 3차가 됐던 킹 오브 에이스거든요. 근데 이 킹 오브 에이스 못지않은 그러한 3세 강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Your Father를 거의 뭐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Your Father는 지난 복귀전부터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1등급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5월에 이제 터닝 시점으로 딱 이제 접어듭니다. 5월 3주차 경마 주간인데 이번 주는 뭐 신마 한 마리, 조기 우수마 5마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좋은 결과 우승 입상 해주길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외산 신마 한두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바로 33조 소속의 킹 오브 코리아입니다. 먼저 킹 오브 코리아의 혈통부터 그리고 주행 심사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4월 말쯤에 이 럭키나인이라는 19조 마방의 마필 한두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계열이 AP인디라는 혈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필이 19조에서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됐나 봅니다. 아직까지 데뷔전을 나서지 않고 계속적인 사연 관리만 좀 하고 있는데 그 AP인디의 자마입니다. 베르나르디니. 정확히는 뭐 전문가들이나 이제 경마 팬분들이나 이 두 가지 말을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이 영어 표현이 있고 이 버나딘이라는 이 영어 표현도 있고 이 베르나르디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베르나르디니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AP인드 계열의 마필이고요. 이 최고 명문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이 최고 명문 혈통의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까지요. 모두 다 섭렵하면서 이 교배료만 1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 교배료를 갖고 이제 많은 경주마들이 자마들이 탄생을 했고요. 또 수백억을 또 벌어들이는 또 자마들도 생기면서요.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마필의 혈통입니다. 명문 혈통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멜몬트와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미국 최우수 C수마까지 섭렵을 한 그런 혈통입니다. 이 베르나르디니의 자마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못 들어오는 자마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이거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못 들어오는 혈통이 좀 들어왔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 천지불패라는 마필 하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베르나르디니의 자마인 천지불패. 앞과 뒤의 밸런스가 분명히 좀 깨졌던 마필인데 좀 싸게 들어왔는지 이 들어와서 이 국내에 와서 그래도 좀 뛰면서 이 능력 발휘를 했습니다. 이 그랑프리까지 나가면서 이 우승은 못했지만 이 착순권까지 들어가는 그런 좀 저력까지는 일단 보여줬고요. 그 자마가 또 다른 자마가 킹 오브 코리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가는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운송료 이런 걸 다 빼면 한 5천만 원 정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5만 불 정도에 들어온 건데 지금 수입 금액에 딱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이 5만 불. 이게 원래 미국이랑 이 호주, 이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 둘 다 이 교배 활동을 했는데요. 이 북반구인 미국에서는 거의 뭐 7만에서 8만 불의 교배료입니다. 이 국내에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고요. 이 남반구에서는 이 호주에서 교배를 활동을 할 때는 이 교배 가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 반 정도로 떨어져서 이 3만 5천에서 4만 불 정도. 그래도 이게 한 5만 불에 들어왔다는 건 좀 믿기지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뭔가가 좀 마필 자체에 이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그쪽에서 본다면 이
자기네들 쪽에서는 좀 기대치가 없는 마필이라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 등급 자체가 국내가 훨씬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에서는 그 입상권 그리고 우승권이 가능한 그런 혈통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 이 마필이 들어올 때, 이 킹 오브 코리아가 들어올 시점에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이 서울경마공원에도 이 베르나르디니의 자만 2마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들어왔는데 그 마필도 이 킹 오브 코리아와 도입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5만 불 선에서 맞춰서 그냥 이렇게 도입이 헐값으로 된 것 같은데, 자, 아무쪼록 국내에서는 분명히 통할 겁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쪼록 첫 번째 경주를 한번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부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7번 게이트에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바깥쪽에서 발주가 조금 덜컹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연명 기수가 좀 초반에 좀 밀자 그의 반응을 보이면서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붙는 모습이었고요. 이 외곽을 크게 돌았습니다. 지금 안쪽에 자리를 잡았었던 마필들도 이 선두권에 빠르게 올라붙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 한 3마리가 이 경합성, 이 주행검사 때 보기 힘든 좀 경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외곽을 타면서 직선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자, 유연명 기수가 동렬을 하자 이 큰 주폭감으로 이 상대마들의 탄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탄력을 보이자 이 유연명 기수가 왼쪽을 살짝 한번 보면서 이 상대마들의 탄력을 한번 재보고 있고요. 이 외곽 쪽에서 올라왔던 8번 오픈 더 스카이라는 마필은 이 장기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좀 무시를 해도요. 이 상대마들의 탄력보다 한 수 위의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킹 오브 코리아는 지난 4월 22일에 시행된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1의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타트는 조금 늦어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킹 오브 코리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500km가 조금 넘는 당당한 마체를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도 이 베르나르디니의 자마가 들어왔는데 20조 배대선 마방입니다. 마체가 좀 작은 마체를 선호하는 마방이기 때문에 좀 작은 마체를 좀 사들여 들어온 것 같고요. 이 부경 쪽에는 이 킹 오브 코리아, 이 마체가 상당히 당당합니다. 이 부산 쪽에서는 당당한 마체를 대부분 선호하니까요. 주행검사 때의 발주가 조금 늦긴 했는데 이 밀자 반응은 일단 해줬고요. 직선에서 스피드 순발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탄력까지도 보여줬고 직선 거의 한 200m 구간에서 안쪽으로 약간 사행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지만 망아지면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약점이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주행이 약간 흔들리는 것밖에는 별다른 문제가 좀 없어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국내에서는 분명히 통할 것 같습니다. 이 목수임이 아직까지는 조금 뻣뻣한 그런 맛은 없지 않아 있지만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마필로 단거리에서는 일단 즉시 전력감으로 보였고요. 이 강구보 위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 강약 조절하는 모습에서도 이 앞뒤 밸런스는 괜찮았습니다. 마필 자체가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지난 주말부터 병합훈련 위주로 훈련 잘 시행하면서 이 국내산 4등급의 백두봉, 5등급의 브라이트 스타와 병합을 해가면서 이 외곽 쪽으로 좀 붙여놨습니다. 이 걸음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외곽 쪽으로 붙여놓으면서 크게 이 병합훈련을 하면서 지구력을 좀 더 보강하는 모습이었고, 밀리지 않는 걸음으로 외곽을 돌았지만 근성 있는 걸음 잘 보여줬습니다.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이 베르나르디니의 자마가 들어온 이상 이 국내에서 얼마나 이 천지불패의 아성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한 마필로 킹 오브 코리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 오브 코리아는 새벽 훈련 시에도 계속해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21일 일요일 부산 교차 3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데뷔전에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5두의 경주마를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13조 강병은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최강 오피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연속 입상을 이어갔습니다. 뭐 승승장구도 했고요. 최근에 기세가 좀 한번 꺾인 뭐 그런 모습인데요. 직전 경주의 내용만 잘 보면요.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날씨는 좋았지만 이 주로 자체가 좀 포화주로로 좀 형성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선행을 나섰던 모닝 바람새가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 페이스가 조금 빨라졌는데 예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이 모래 거북이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빠른 페이스에 적응 못했고 이 선행이 예전보다는 조금 강했습니다. 이 강한 페이스 속에서 직선에서 약간 허우적거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복귀로만 찬찬히 한번 뜯어본다면 큰 이유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교 씨의 내용도 괜찮았었고요. 빠른 페이스가 하나가 걸리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 이번에도 상태는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있고 뚝심, 순발력까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형군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서력전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꾸준히 병합 훈련 그리고 구보량을 많이 올리면서 뭐 크게 변화된 훈련 패턴도 없이요. 뭐 예전에 보여줬던 우승과 입상 시에 그 훈련 패턴을 잘 소화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기세가 한번 꺾였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세 타기를 기원하면서 최강 오피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 오피서는 올해 초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6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주에는 19일 금요일 8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금주 출전하는 경주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33조 권승주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높이곰 도다샤가 되겠습니다. 뭐 다라 높이곰 도다샤 그리고 머리곰 비추오시라 어기야 다롱들이 아우 다롱들이 학창 시절에 배운 이 정읍사의 한 구절입니다. 높이곰 도다사 이 높이 좀 솟아라 그러면서 달아 멀리 한번 비춰줘라 이런 뜻인데 마명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직전 데뷔전을 뛰었는데요. 1300m를 뛰었습니다. 외곽 게이트까지 받았고요. 여기에 이 부산 경마장에서 객관적으로 입상률이 좀 떨어지는 이성재 기수가 기승했었습니다. 이 주행 검사 때 내용도 아주 원사이드한 건 없었고요. 거리도 1300, 이성재 기수의 외곽 게이트, 안쪽에 빠른 마필들도 많았는데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소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인기를 모았던 거고요. 뭐 그냥 뭐 안 된 겁니다. 우리 가족님들께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직전 경주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마필이 뭐 간다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정보를 얻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경마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 좋긴 한데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경마 팬분들은요. 조교 내용 그리고 경주 주행검사 때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접근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뛰는 모습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의 마필이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발스임 자체가 좀 매끄러운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 마필은 데뷔하기 전부터 골편 수술을 2번이나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검증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이 데뷔 전에 수술까지 있었던 뭐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데뷔전에서 뛰는 모습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구나 할 정도로 이 밸런스 자체는 괜찮아 보였고요. 한번 경주를 뛰어서 그런지 이번에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이 순발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마체 밸런스도 상당히 부드러웠고요. 데뷔전에서 제가 훈련 때 체크했던 이 뻣뻣한 목스임도 이 경주를 한번 뛰어서 그런 건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좀 안쪽 게이트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좀 타이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많은 분들이 이 높이곰 도다샤의
실망감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이번에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두 번째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피곰 도다시아는 특별한 마명 때문인지 데뷔 초부터도 이유 없이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7위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22조 유충렬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배다리아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마 포커스 코너에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입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앞선에 두 번째 마필로 추천드렸던 기승했던 이성재 기수가 입상을 만들어냈는데 노피곰 도다시아랑 좀 다르게요. 이 배다리아니는 아주 작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해마고요.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청해마고요. 이 순발력과 뚝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어플리터 게인의 자마입니다. 마필 자체가 작고 예쁘게 생겼지만요. 그렇지만 혈통적인 기대치로만 본다면 단거리, 중거리에서 분명히 뛰어준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이 기대치는 충분히 있었던 마필이고요. 이 직선에서도 근성 있는 걸음으로 뚝심을 잘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위군 마필과 계속적으로 붙어 다니면서 훈련에 임했고요. 이 탄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한번 1400m 한 중거리 정도까지는요. 꾸준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조 유충렬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배다리아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다리아니는 데뷔 전부터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위를 기록하면서 향후 기대치를 더 높였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4조 윤영기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강호 아이언이 되겠습니다. 휴양과 마박 이적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마방의 마필 내용은 좀 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휴양도 자주 봤고요. 그리고 마방 이적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쪽 저쪽 마방 옮겨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주기가 깨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강호에어는 기본 걸음 자체가 이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고요. 순발력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필. 이 형군에서 이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틈을 일단 만나야 됩니다. 선두권이 좀 치열하게 흘러가면서 이 선두권이 좀 무너지고요. 이 차분하게 올라가는 그런 편성을 일단 잘 만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편성을 한번 보니까 딱 떨어지는 건 같습니다. 복병권, 인기도에서는 분명히 저평가될 마필이기 때문에 이 배당의 값어치가 분명히 있는 이 강호아이언. 이 지난주부터는 오경환 기수가 훈련에 임했고요. 최근에 보여줬던 훈련 패턴 잘 소화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병합 훈련까지 시행을 했고 강도도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복병권으로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강호아이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호아이언은 직전 경주에 4위를 기록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21일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조 백강렬 마방입니다. 국내산 3등급의 에이스 파워가 되겠습니다. 이 에이스 파워는 데뷔 초에 대상 경주를 향후에 차지하니 어쩌니 이럴 정도로요. 많은 기대치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이 23번을 뛰는 동안 6번의 입상을 차지를 했고요. 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경주를 다 한번 최근에 뛰었던 행보를 보면요. 이 뒤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입전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선두권에 살짝 붙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경마 팬들이 그렇지 이제는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앞에 붙으니까 또 뒤가 없습니다. 이 뒤에서 따라갈 때는 이 멋진 추입력을 한번 또 보이다가 이 앞에 붙으니까 이 뒤가 또 나오지 않으면서 걸음이 좀 무뎌지고요. 이 뒤에서 올라올 때는 탄력이 상당히 좋은데 또 늦추입입니다. 늦추입 3, 4차. 경만 팬들의 계속적인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전형적인 지금 부진마 행보입니다. 행보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훈련 때 걸음이 실전으로 전혀 연결되지가 못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마필인데요.
자, 2주 만에 주기를 빠르게 당기면서 이 출전 예정이고요. 이 훈련 강도 역시나 이번에도 하자는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감량 기수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감량 기수로 이 마필 자체 컨디션을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속구보의 컨디션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여름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수영 조교도 같이 좀 병행을 해가면서 이 근력을 먼저 좀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응원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도 좀 덧붙였는데요. 자, 1조 백강열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에이스 파워. 자, 이번에는 입상권 진입하기를 기원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파워는 직전 경주에 3위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주기는 조금 빠른 듯하지만 새벽 훈련 시에는 컨디션이 양호하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금주에는 21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 경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주말로 갈수록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옷차림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은 10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에는 부산교차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금주에는 그리고 경주로 모레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외주로를 전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새벽 훈련 또한 내주로에서만 진행이 됐는데요. 경마 팬분들 이번 주에는 꼭 주로 환경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경마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 앤 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경마 팬분들 이번 주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